야, 이거 진짜 황당한 사건입니다, 진짜. 네, 이 제보자는 자영업자고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품을 약속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잠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도와줬던 법무법인에 가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이 씨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요. 이 제보자는 어렵게 수임료 880만 원을 어렵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작년 12월에 제보자는 변호사로부터 1심에서 승소를 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는 승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분명 내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전해 들었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렇죠. 돈도 돈이고 판결문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유학을 갔다, 인사이동이 있었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미뤘다고 하고요. 나중에 5개월 지난 이후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2억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내용과 함께 상대가 항소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2심 또 수임료 330, 또 500만 원 공탁금 합쳐서 입금한 돈이 1,700이 넘었고요. 다만 경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좀 이상하다, 판결문이 라고 변호사가 준 게 맞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분명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했다면서 건네준 판결문인데 형식도 내용도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은 건데요. 자, 제보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법원에 찾아갔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가가지고 조회를 했죠. 그 조회해 주시는 분이 딱 보더니 이거 변호사가 해준 거 맞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이상한데 판결문이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없다고, 이거는. 자기가 40년을 여기서 일을 했는데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판사 이름으로 조회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은 세상에 아예 없는 판사고요. 두 명은 이제 대구에 있는 판사라고 하더라고요. 법원 서울지법이에요. 서울지법. 자, 양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너무 황당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일단 저분이 판결문을 받아봤는데, 판결문을 주기를 봤는데, 여기서부터 다 말도 안 되는 게 사건 번호가 안 적혀 있어요. 사건 번호는 그냥 기본이거든요. 근데 사건 번호가 안 적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부가 지금 재판부 누가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면 거기에 판사가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예. 서명도 없고 도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한테 아니 좀 이상하다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냐, 1심만 끝났고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하도 이상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의심스러워서 법원에 갔답니다. 근데 법원 직원이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얘기했을 거예요. 내 살다가 이런 판결문 처음 본다, 40년 일했어도, 라고 하면서 이 판사 이름이나 한번 알아봅시다라고 눌러봤더니 제가 봤을 때 재판장 이름까지 위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자로 쓰기. 그래서 재판장은 없는 사람의 이름을 써놨다고 하고요. 나머지 두 명은 있기는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아니라 대구에 있는 판사분, 아마 자기 사건 중에 실제 대구 판사가 있긴 있었나 보죠. 뭐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저분 두 분은 중앙지법이 아니라 대구에 있답니다. 이 대답이 나온 겁니다. 재판장 이름까지 그렇게 못한 거는 감이 겁나서. 그건 정말 영린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추측이에요. 추측. 자, 그런데 이 문제 이 변호사, 이모 변호사, 포털에서 이름을 치면 나이, 직장, 학력 다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을 벌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자, 제보자도 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유를 듣고 싶어서 찾아갔답니다. 이런 해명을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깜빵 가서 정신 차릴래. 자, 변호사와 제보자가 나눈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놀고 쳐 앉아있는데 맨날 돈 달라고 난리치고 저하고 좀 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뭐 그런 일들만 겹치니까 뭐 이거 그냥 그게 싫은 거야. 정신과 그 아는 형한테 진단을 받아봤거든요.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요. 그냥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그걸 좀 메꾸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또 하시면 가면 돼요. 저는 깜빡. 저 차라리 한번 호되게 당하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병, 정신병이에요. 깜빡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변호사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 정말 저 양쪽에 다 이거 우리 변호사들 그러니까요. 계시지만 제가 평소에 이분들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서 예.
두 분은 존경하시죠? 시정잡배가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순히 이제 제보자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갖다가 하면서 아까 보니까 뭐 아내 비하도 하죠. 자포자기 뭐 조현병이 있다. 그리고 뭐 3억 원을 갖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베트남까지 범인이 도망가서 못 잡는다. 뭐 친누나 또 뇌종양 수술 뭐 해서 로맨스 스캔까지 돈을 날렸다. 하여튼 주위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사고 친 게 한 최소 3건이나 있고 이미 재판 받은 것도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말에는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도 어쩌면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이렇게 된 마당에 한번 호되게 당해서 나 감옥이라도 가서 내 스스로는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우니까 나 정말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치료해 주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나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닌 정말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변호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이어진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비상한 변호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변호사가 제보자에게 한 얘기 또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감옥 갈 수도 있고 뉴스 나오고 뭐 스파이고 개망신 당하고 이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저 개인적으로 감당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다음에 상대로 소송하실 수 있어요. 상대로 소송하시면 3억 못 받아요. 자, 제보자가 법무법인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봤자 돈 못 받아. 아이 그냥 나랑 그냥 합의 봅시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저 깜빵 얘기는 뭔가 트릭으로 보이고요. 지금 얘기는 그런 겁니다. 소송 비용, 뭐 위자료 합의금 쪽으로 본인이 3억 원 정도 제시를 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 돈 못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원들 월급이나 비용으로 다 처리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하고 합의를 보면 자기가 여기저기 융통을 해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합의를 했는데 또 그거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잘 하는 게 있습니다. 공증서를 작성해서 9월 말까지 입금을 하기로 하면서 아마 이 상대한테 아주 신뢰감을 형성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입금을 차일차일 미루고 있고요. 지금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습니다. 받긴 한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어떻게 주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모 변호사가 사고 친 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했던데 정말 그럼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겁니까? 일부 지금 피해자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모 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맡겼는데 그 업체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뭐 공탁금이 필요하다, 가압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뢰인들 한 7, 80명으로부터 각 한 50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꽤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탁을 법원에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겼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받아들여지가 않았죠. 이걸 또 따지니까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 7, 80명 정도를 돌려줬답니다. 근데 20명 정도는 아예 돌려받지도 못했고 아마 그분들은 이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는 조합원들도 여러 명이 같이 소송을 걸었을까 이런 분들도 있어서 아마 지금 사건 처음 맡길 때 수임료까지 포함하면 수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일부 제보자분들은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판사가 내라고 한 서류는 안 내고 이거 좀 잘못됐다고 해서 보정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아예 지금 조합원들은 수임료 자체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이 변호사가 지금 법무법인에서 멀쩡히 일하고 있대요. 지금 재판도 나간답니다. 예.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인 비법조인 입장에서 이게 가당키는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제보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피해를 당한 데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법무법인에서 뻐젓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분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돈 변제하는 것을 계속 기다렸는데 기약이 없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작진이 해당 그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사실 내가 실제로 정신병 진단 받은 건 아니고 당시 내 심리 상태를 갖다 설명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다. 예. 의뢰인들에게 돈을 변제하고 있다라고 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의뢰인들을 허탈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변호사협회는 이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징계 개시를 신청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